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평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노선은 바로 이제 김포경전철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김포 골드라인이라고도 또 불리워지고 있고요. 또 김포 도시철도, 김포 지하철 상당히 명칭이 많습니다. 원래 건설 방식 자체는 경전철이 맞습니다만은 워낙 안 좋은 뭐 용인 경전철이라든지 의정부 경전철이라든지 경전철이 이미지가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한강 신도시와 이제 부동산 관련으로 여리저리 마케팅이라든지 돈이 얽히고 설키다 보니, 그 사업명을 아예 그냥 뭐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마케팅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런 부분이 그 공공 대중교통을 구분하는 방식에서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이 되는 게, 경제적인 게 좀 더 좋았던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편의상 김포 경전철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트램도 사실은 그래요. 수원시에 생기는 지하철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트램인데 불구하고 뭐 호선이라고 해서 뭐 대전 2호선도 그렇고 광주 광역시 2호선도 그렇고 이게 다 트램인데 2호선이라고 갖다 붙이는 게 저는 합당한 건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따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김포 골드라인의 시작점은 김포공항이 됩니다. 김포공항에서 시작이 돼서 고촌역, 풍무역, 김포시청역, 걸포북변역, 이제 그 인천 2호선이 지선으로 또 나와서 연장을 한대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노선의 연장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인천 2호선 연장선과 환승이 될 예정이고요. 운양역 그리고 장기역으로 해서 인천 1호선과 이제 추후에 연장되면은 환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산역, 구례역, 양촌역으로 이어집니다. 원래 이 김포 그 경전철이 5호선을 연장을 하자는 얘기도 나왔었고 9호선으로 연장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3년 동안 아마 9호선 연장하는 걸로 그 뭐 예산 심의받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 4량 그 전철의 노선이 아니라 이제 8량 전철로 연장될 예정이 있죠. 서울 9호선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김포시에서 되기엔 너무 힘들다라는 판단이 나와서 다시 경전철 계획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그러한 이유로 경전철로 돌아갔는데 어쨌거나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포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그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순전히 이제 김포시청과 그 주택공사의 자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노선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김포시와 LH가 비용을 분담해서 네, 갑자기 뛰었네요. 네, 비용 분담을 해서 한국철도 시설공단, 서울메트로랑 이제 5, 6, 7, 8 철도 노선이 합쳐진 그런 네, 회사입니다만은 네, 65, 35의 지분으로 완공시까지 공동으로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최초의 국비 지원이 없는 도시철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분담률은 국비 60%, 지방자치단체 40%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별도 협약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는데 바로 이 예외적인 경우가 바로 김포 경전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공사가 80%, 김포시가 20%를 분담하지만 LH 부담부는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이 낸 교통분담금 무려 2조 원을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김포시 주민들이 낸 돈을 위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쪽에 거주하신 분들의 이제 교통 에 대한 편리성에 대한 갈망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네, BC 1이 나와야지, 이상이 나와야지 나오는데 요거랑 관련 없이 이렇게 국비 없이 지자체와 법인으로 이루어진 지자체에서 이제 분담을 하게 되면은 이런 기준 없이도 건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로 연장시키려는 시도를 했는데 아마 시장을 잘못 선출하셨는지 어떠한 이유에서 5호선 연장은 백지화가 됐고요. 그래서 원래 그럼 경전철로 갈까라고 했었는데 뭐 그때 용인 경전철 얘기도 나오고 뭐 의정부 경전철도 약간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9호선 연장으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량 운행을 기준으로 건설 비용을 산정을 했는데
이제 사실 서울특별시와 협상 과정에서 서울시가 앞으로 9호선 증결 계획을 제시하며 8년 기준의 역사 건설을 요구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도의 금액을 대기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10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나왔는데 그걸 감당을 못해서 결국은 지하 경전철 계획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하 경전철이기 때문에 또 지하철이라고 부르려는 또 노력을 볼 수가 있죠. 어쨌거나 이제 2014년 5월에 실시 설계 심의 및 계약 체결하고 공사를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개통이 이제 2018년 11월에 된다고 하는데 2014년 5월에 시작됐다고 봤을 때 거의 뭐 4년하고 6개월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뭐 우이 경전철 같은 경우에 좀 건설 시간이 걸렸거든요.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뭐 여러 금융 지주들과 약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공사 기간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김포경전철은 뭐 이러한 예산적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공기를 갖고 개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디자인이 상당히 서울 9호선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내부도 그렇습니다. 내부도 상당히 도시지하철 9호선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나는데, 네, 노선 브랜드는 김포골드라인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디자인 자체는 부산김해 경전철 차량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디자인은 상당히 9호선이랑 색상 배치가 비슷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선을 보시면은 사실상 거의 금색으로 지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또 9호선이랑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이라고 해서 약간 좀 누리끼리하게 또 이렇게 황토색으로 노선 색깔을 정한 것인지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좀 구분을 하지 않으면 9호선이랑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 색상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공사도 착착 진행이 돼서 이제 공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요. 네, 1년 정도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노선에 이제 또 배치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제 김포공항역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여기는 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 밑을 또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이 노선을 한번 보고 있으면 상당히 주거지역이 많은 그런 노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서울이라든지 뭐 일산으로 진출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네, 출퇴근용의 노선임을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 간의 거리는 꽤 있어요. 김포시청역과 이제 그 전역과의 거리는 상당히 가깝습니다만은 대체로 역 간 거리가 길기 때문에 표정 속도가 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도시 지하철 9호선보다 표정 속도가 조금 더 빨리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공항역 다음에 이제 풍무역이에요. 상당히 제가 마우스를 꽤 오랫동안 끌고 지나다녔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추후에 도시개발지구로 네, 상당히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추후에는 이 경전철을 통해서 서울로 출근을 하시겠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김포시청역입니다. 그래서 요 두 역 간의 거리는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의 엄청나게 큰 아파트 주거단지가 몰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긍이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김포 북변역을 지나서 네, 상당히 공원이 많다고 또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포시에. 네, 주거지역이 많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도시계획할 때 주거지역에 맞춰서 또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배치해 놓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꽤 거리가 깁니다. 좀 지나가다 보면 운양역을 통과하게 되고요. 네, 운양역에서 또 공원과 주거지역을 좀 지나가다 보면은 네, 장기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장기역. 그리고 이제 마산역을 지나서 네, 쪽도 꽤, 네, 주거지역이 몰려있는데, 네, 동쪽으로 꽤 이동을 하셔야지, 네, 탑승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구례역,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촌역으로 해서 김포한강, 차량기지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탑승률이 저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출퇴근 시간은 꼭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김포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교육 혜택을 이제 서울에서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학생들도 이제 주간 시간에 많이 이동을 하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그 영명 갖고 상당히 꽤 투표를 진행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서 보면은 이제 김포공항역 다음에 이제 어떤 역으로 할까요? 라고 냈었는데 보시다시피 걸포북변역, 네, 걸포북변역이라고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운양동에서는 어떤 역으로 할까요? 그래서 운양역이 90명으로 좀 더 수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장기동, 장기역이 금빛으로역을 누르고 99명이 투표를 해주셨고요. 마산동은 마산역, 거의 동이 이름을 따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구례역은, 네, 구례동은 구례역으로, 네, 차량기지는 양촌역으로 할까요? 유현역으로 할까요? 했는데, 원래는 양촌역으로 돼 있는데, 유현역으로 좀 투표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촌이 들어가니까 약간 좀 부동산에 안 좋은 이미지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유현역이 좀 더 투표 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 양촌역이 유현역으로 바뀔 수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는 점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기지도 어떻게 이름을 정할까라고 하는 설문조사에 107명이 김포한강 차량기지를 양촌 차량기지보다 좀 더 선호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촌자가 들어가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어지고 있는 노선이고 디자인도 상당히 9호선이랑 비슷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관련 뉴스를 보면서 또 최근 기사를 또 확인해 보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28일에 나온 기사예요. 제가 또 그 김포경전철, 김포도시철도란 키워드로 찾아봤는데 부동산에 대한 기사가 너무 많아서 노선에 관련된 기사가 이제 최신으로 나온 게 2016년이더라고요. 네, 김포시민, 네, 2018년 23.67km 최첨단 신발을 신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포시 새로운 미래 이끌 김포도시철도 2013년 인구 30만을 넘어서며 수도권 서북부의 명품 도시 반열에 우뚝 선 김포시, 도시와 자연이 하나 되는 전원 생태도시, 남북교류의 중심이 되는 통일화합도시. 네, 상당히 미사고가 많네요. 시민이 주인 되는 지속가능한 창조도시를 이뤄내기 위해서 김포시와 시민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고 있다. 김포시는 서울 도심은 물론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광역교통의 중심지이며 한강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을 바탕으로 50만 인구의 거점 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교통론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한강 신도시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면서 주변 도시로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첨단 녹색교통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도시철도 사업이고요. 김포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김포도시철도가 오는 2018년 11월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전 구간을 지하화하고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건설되는 경전철 사업비 1조 5천여 원을 들여서 조성을 진행, 현재 60%의 공정률, 2016년 12월 기준입니다. 김포시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속가능한 창조도시로 태어나게 할 김포도시철도의 추진과정과 첨단 시스템 등 현황 개통의 의의를 살펴본다고 나와 있고요. 보시다시피 내부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네, 색상 배치가 상당히 지하철 9호선이랑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선진 유럽 도시의 70%, 80% 시민들이 이용하는 트램의 견주어도 될 만큼 최첨단 시스템으로 무장을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100에서 108역, 아직 역명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니까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양촌역을 비롯해서 구례마산 장기 운양 걸포북변, 김포시청 풍무 고촌역을 거쳐서 김포공항까지 20여 분대가 가능해지고 여기 환승을 이용하면 강남까지 40여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시는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될 경우 출퇴근을 비롯해 일례 8만 8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보시면은 약간 좀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2량 1편성이에요. 사실 그 경강선이 4량 편성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넘쳐나는
승객자들 때문에 이제 그 분당선이라든지 신분당선에서, 그러니까 임해역이랑 판교역에서 환승할 때 상당히 많은 고충을 겪고 있거든요. 입구가 워낙 작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혹은 계단을 이용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을 2열로 서서 대기를 해야 돼요. 보통 지하철 1, 2, 3, 4, 5, 6호선을 보면은 환승할 때 상당히 계단의 폭이 넓기 때문에 환승 때문에 앞 사람들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뭐 최근 건설된 뭐 경강선이라든지 아마 김포도시철도도 그래요. 네, 2량이라고 하니까 지금 네, 경강선의 절반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혼잡도를 보여주지 않을까. 네, 그래도 그 배차 편성을 보니까 좀 비교적 경강선보다는 빠르게, 또 출퇴근 시간에는 뭐 4분, 5분 간격으로 배치를 한다고 저는 기사를 읽었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참 환승할 때 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 그 철도 사업이라는 게 국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물론 돈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본국가이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제가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선진국가를 다녀왔을 때 느낀 점이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국가가 돈을 아끼지 않는구나. 도시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정도는 적자를 감수하고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SOC 사업들이 철도나 고속도로나 이런 그 사업들이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돌아서면은 시민들과 그 도민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참작을 해서 네, 적자가 나더라도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그 편의성을 돌려준다라는 입장에서 건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빡빡할 거예요. 많이 스트레스도 받거든요. 사실 지하철 타면서. 네, 1, 2, 3, 4, 5선만 해도 탈만합니다. 네, 환승할 때도 꽤 편리하고요. 그런데 네, 경강선은 타고 다니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경춘선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왕십리역 보니까 상당히 환승이 좀 넓게 되어 있는데 경강선이 특히 좀 이상하게 좁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또 최근 들어서 서울을 자주 다니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좀 기사 계속 읽어보면은 현대 로템에서 제작을 했다는 얘기고 뭐 재난통신까지 잘 해놨다는 얘기고, 외부 보니까 뭐 상당히 9호선보다 좀 더 누르스름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님 얼굴 나오고 있고요. 네, 2017년, 네, 이미 이제, 네, 2017년인데, 2018년 그 초반기, 하반기 통해서 좀 시험 운영을 한 다음에 2018년 11월에 개통을 한다는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이미 탑승 소감 뭐 이런 영상들도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전환을 해서 DC 인사이드, 네, 네티즌 여러분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좀 미리 검색을 해봤는데 보니까는 2017년 10월 17일에 마구지님께서 경전철은 왜 느린 거냐고 의견을 올려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경전철이 느린 이유가 뭐임? 경전철로 100km 이렇게 내면 안 되냐고. 김포도시철도는 표정속도가 44km/h라던데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가이한 마쿠아리님께서 역간거리가 짧아서 속도 많이 못 내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도 보시면은 확인하셨겠지만 꽤 역간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km까지는 못 냅니다만은 한 70에서 80 정도는 낸다고 제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경전철 자체가 역간이 짧아서 속도를 많이 못 낸다는 거는 네, 아니고요. 네, 응님께서 설계하기 나름 김포선도 경전철임. 네, 경전철 맞고요. 네, 역간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이제 9호선의 네, 급행의 표정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었던 거겠죠. 가이안 마쿠아리님께서 참고로 의정부 경전철 범골역에서 회룡사역까지가 6m 조금 안 됩니다. 이 구간을 100km/h 최고 속도 올리려면은 제로 113초에 브렘보 디스크 얹은 제네시스 G70으로 꽉 밟았다가 100km 찍고 브레이크 밟아야 다음역 정차할 정도라고 했는데, 이거는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직선감 많고 역간거리만 확보되면은 속도 못 낼 이유는 없지라고 하셨고요. 사실상 김포 경전철의 설계를 보면 대부분 직선에다가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김포시청역을 제외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9호선의 급행열차의 표정 속도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전철이 기술적으로 속도 못 내는 건 아니었구나. 그래서 역수적은 김포도시철도가
9호선 못지않은 거였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고가에 있는 데다가 빨리 달리면 주거지역하고 가까워서 소음, 민원, 들어옴이라고 했는데 이 김포인전철은 지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랑은 또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삐리카피리랄라님께서 지상에서 그 정도면 지하여도 진동 전해져서 주민들 싫어함. 특히 역 주변보다 역사의 중간 지점일수록이라고 했는데 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지하화되어 있고 역간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9호선의 급행속도, 표정속도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통탄 SG군포님, 경전철은 제3기조 써서 그럼. 응님께서는 표정 44면은 9호선 급행 수준인데 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이런 SOC 사업들이 너무 자본주의적인 기준으로 가게 되면은 시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요. 결국 도시철도 서울의 1, 2, 3, 4 노선이 아닌 좀 빡빡하게 지어지게 된다면은 시민들이 네, 이용을 안 하게 되고 결국은 사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편의성을 고려해서 네, 최대한 그 효용이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많이 돌아가는 그런 철도 사업들이 많이 진행돼서 편리하게 도시 시민들의 또 국민들의 발휘되는 그런 철도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의견 전달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계속 관련 영상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